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장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학자별 주장이 나와 있어요. 공상주의서부터 그리고 아담 스미스 그리고 바그너 그리고 빅셀과 파레토, 케인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볼게요. 중상주의 시대의 얘기를 한번 보시면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 이론은 조세 부과의 정당성, 조세 수입의 원천 등 조세 수입과 관련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맞습니다. 중상주의 시대에는요. 국가 권력이 확대가 되고요. 상비군과 관료제 유지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권력이 확대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군대도 많이 필요하고요.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학의 관심도 국가는 왜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가? 왜 세금을 걷어야 되지? 그리고 why? 그리고 어디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과해야 되지? 요게 이제 중상주의 시대에서는 조세와 국가 수입의 확보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지.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조세 부과와 관련해서 가격 기구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거지. 가격의 기능을 신뢰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중상주의랑 반대가 되겠지. 중상주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작은 정부 또는 최소한의 정부 아니면 밤에 경찰 역할만 해라. 그래서 이거를 야경 국가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두 개 서로 반대가 됩니다. 다음 바그너 보면요. 바그너는 조세 부과에서 재정 수입뿐만 아니라 누진세율 등 분배 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 정책적인 과세 원리를 강조하였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학설사적인 재정 이론이 출제될 가능성은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출문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죠. 그래서 바그너는 조세와 관련해서요. 정부의 단순히 정부 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누진세율 있잖아. 누진세율을 적용 통해 가지고 소득 분배의 개선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4번. 집단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공선택 이론. 우리 공공선택 이론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빅셀과 바레토 이렇게 볼 거고요. 공공이라는 말이 집단의 의사결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빅셀은 조세와 정부 지출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셀의 공공선택 이론에서는요. 만장일치를 강조해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가장 좋은 어떤 의사결정의 파레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케인즈 봅시다. 사실 뭐 이쪽 파트에서는 케인즈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케인즈에 초점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케인즈가 제시한 최적 조세 이론은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 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틀렸어요. 먼저 최적 조세 이론은 케인즈 이론이 아니야. 케인즈는 불황에서 시작됐죠. 불황이 경기 침체야. 대공황이죠, 대공황. 엄청난 경기 침체라 가지고 공황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거기 앞에 대라는 말까지 쓸 정도니까
대공황 상황에서는요. 정부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개입을 하는 정부라 할까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황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감소시켜서 이 불황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저 뒤에 다시 얘기할 거야.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 하죠. 그래서 총수요를 증대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텍스를 감소시켜 가지고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합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최적 조세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최적 조세론은요. 저 뒤에 조세 파티에서 다시 얘기할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옵티멀한 조세론, 요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이 최적이라는 게 미리 말씀드리면 물품세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에는 사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램지라는 학자의 이름, 램지의 최적 물품세 이렇게 얘기해서요. 1927 년에 쓴 논문인데요. 역탄력성 법칙 요걸 강조하는 거죠.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텍스를 부과해라.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요. 요거는 당연히 물건에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효율성만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저 소득세가 있어요. 자, 최적 소득세를 강조한 사람은 대표적인 학자가 멀리스라는 학자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멀리스의 최적 소득세. 요거는요,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과 정보가 정보에 의해서 관찰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고려하자. 그래서 최종 물품세와는 달리 여기는 공평성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럼 어떻게 공평성을 달성합니까? 라고 하면은 누진 과세를 통해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최적 조세는 램지에서 멀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적 세율과 또 세수 극대화 세율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케인즈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든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안정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